네, 미래통합당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전 총괄 선대대책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전 위원장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당 상황이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3선 당선인 모임에 참석했던 조혜진 당선인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 번 쉬셨다가 지난 20대 때 한 번 쉬셨다가 다시 국회에 들어가시게 됐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익숙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약간 긴장되실 것도 같고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긴장은 없습니다. 아, 긴장은 없으시군요. 국회의원 네. 8년 해보니까 네. 국회의원 자리 자체에 대한 미련이나 뭐 욕심 이런 건 전혀 없어져 가지고 네.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음. 또 4년 동안 밖에서 국회 보고 정치 보고 또 나름 정리가 돼서 들어오고 또 제가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복귀를 하게 되니까 네. 초선 재선할 때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아, 그렇군요. 자유롭고 의욕 충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당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예, 어제 3선 당선인들이 모여서 오늘 전국위원회 음, 열기 전에 당선인 총회 먼저 열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실제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예, 일단 그 결과는 나중에 여쭙고요. 이 총회를 예, 먼저 열고 전국위를 열어야 음. 된다라고 주장하신 그 어떤 맥락을 설명 좀 해주시죠. 원래 선거 끝나면 당선인 총회를 제일 먼저 엽니다. 네네. 그래서 선거 뒷마무리도 하고 또 당의 진로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도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지 당선자 총회 개최 요청을 여러 사람들이 이 당 지도부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 대행 이끄는 최고위에다 네네. 이야기했는데도 개최를 안 하고 음. 있다가 전국위 일정을 먼저 잡아버렸어요. 그랬죠. 네. 그러고 나서 당선자 총회를 열었어요. 순서를 거꾸로 바꿔버린 거죠. 네. 그리고 전국위에 굉장히 중요한 안건 앞으로 당의 제 최대 사안인 이 지도 체제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그 지도 체제를 비대위로 설정하고 비대위원장까지 네. 특정인을 임명해가지고 안건으로 올리는 그 회의를 먼저 소집을 해버리고 네. 그다음에 당선자 총회를 그 다음 날로 잡아버린 거예요. 음. 그런 통상적으로도 당선자 총회를 먼저 열어야 되지만 네. 그런 중요한 안건이면은 당선자들이 84명이 21대 국회 당을 이끌어갈 주역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논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했어야 되는데 음. 거치지 않고 했다는 점 때문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거기다가 또 이제 네. 그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그 당선자 의견들 내다 물어봤다. 전화로 뭐 여론조사를 해봤다. 전수조사.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3%인가가 김종인 비대위의 찬성으로 나와서 내가 그걸 안건으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전국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 당선자 총회를 거쳐야 될 사안이라면은 총회를 열어서 그 논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지 내용도 알려주지 알겠습니다. 않은 상황에서 네네. 개별적으로 여론조사해서 되겠느냐 그런 취지가 받아들여진 거죠. 그 오늘 당선인 총회가 결국은 열렸는데요. 예, 상당한 경론이 있었다고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예. 내용들이 전반적인 여론이었습니까? 비대위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 비대위 우리 자체. 네.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문제 진단하고 개혁 방안 내놓고 실천해야 된다. 네. 라는 의견. 그리고 비대위를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하는 게 국민들의 기대에 네. 맞다라는 거. 외부 사람들 데려와서 비대위 맡길 필요가 없다. 그게 음. 우리를 뽑아준 국민의 뜻이 네.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외부인을 하더라도 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냐 네. 하는 그런 그 반대 의견 등등 포함해서 이런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음. 이제 그보다는 적은 숫자가 일단 당 지도부가 이 정도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이걸 여기서 다시 바꾸면 혼란이 크지 않느냐 그냥 넘어가자 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네. 방금 말씀드린 의견보다는 소수였습니다. 당선인 총회에서는 그런 여론이 더 앞섰다라는 거였군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빨리 최고위 열어가지고
전국위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심재철 권한대행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전국위를 그대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오늘 참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상임전국위원회는 정족수 예, 미달로 열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전국위원회가 무산되나 싶었는데 일단 예정대로 열렸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됐습니다. 예, 그러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쨌든 그 안을 받지 못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 오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망도 좀 해주시고요. 예. 네, 그 상임전국위에 올린 안건이 네, 우리 심재철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에 올린 안건이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자가 요구한 전권, 네, 그 임기 제한 없는 네, 무제한 그 임기, 네, 그거를 보장해 주는 안이었습니다. 네. 현재 저희 당헌에는 8월 31일 날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뽑게 돼 있고 그렇죠. 네, 비대위원장은 그때까지만 활동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임명한 날로 기준으로 보면은 넉 달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거 가지고는 난 안 한다. 네. 무제한 제한이 없는 그 임기를 달라. 임기 제한이 없는 권한을 달라라고 네. 요구해서 그 당헌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올린 겁니다. 네네. 상임전국위에. 그게 만약에 삭제가 됐으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기한이 없는 그렇겠죠.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죠. 네. 자기가 요구한 대로. 네. 그런데 그게 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그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상임전국위 때 이런 상황이면은 정권을 요구하고 무기한을 달라고 했던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가결해도 네네. 본인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안 받아들이면 이 당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네네. 우리는 전국 의원들이 모여서 의결을 했는데 네. 당사자가 싫다고 발로 그러니까요. 차버리면 우리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가결하면 안 된다. 네. 그동안에 이분이 기한 없는 이 권한을 요구한 걸 보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당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결하지 말고 네. 이후로 보류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가결을 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대로 안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바로 한 시간, 한두 시간 앞에 보이는 장면이 보이는데도 이걸 그대로 진행했다는 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전국위는 어쨌든 통과시켰지만 당사자는 예, 거부한 상황이고 예, 그렇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무기한 혹은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라는 건 대선 전 1년까지 나한테 달라고 했으니까 예, 그렇게 원하는 방향대로 가던가 예. 김종인 비대위 자체를 무산시키는 대로 가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심재철, 제가 이제 그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권한대행이 네.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당헌 개정 작업을 추진하면 된다. 네. 오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통과 못 시킨 그 임기 규정 삭제하는 당헌 개정을 네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추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네. 그것도 사실은 이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인데 음. 당 대표가 자기 임기를 자기가 주도해서 연장한다, 네. 기한 제한을 없앤다라는 것도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네. 국민들 보기에도 이거는 안 맞은 일이고 네. 그런 무리와 편법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당을 어렵게 몰아가고 있는 지도부가 음. 굉장히 걱정되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진짜로 일을 잘할 자신이 있다면은 네. 그리고 일의 성과로 우리 당선인들과 당원들한테 인정받을 자신이 있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8월 31일까지 네. 넉 달 동안 열심히 할게. 네. 내 일솜씨를 봐라. 네. 그래가지고 넉 달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정말 준비된 비대위원장이라면 이 기간 안에 박수 받을 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넉 달 뒤에 이번에 본인을 반대했던 사람들 포함해서 네.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이분 더 잘하신다. 이분 좀 더 우리 당을 위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임기 제한 풀어드리자. 네. 좀 더 일하시도록 하자.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신임을 물어서 8월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 그 자신이 없으면은 네. 취임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런 자신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임기를 탓할 게 아니고 네. 넉 달 가지고도 내가 얼마든지 일을 해볼게 하고 일을 맡고 그래가지고 일을 잘하시면은 그때 가서 당원들의 총의로 임기를 더 늘려드리고. 근데 의원님,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그건 뭐 자신감의 문제라기보다 예. 그 김종인 위원장 그 어떤 캐릭터를 아시잖아요. 자존심의 문제 예.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거의 지금 가능성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죠. 네. 저기 신재철 비대위원장이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한 걸 보고서 저는 네. 그 상임정국위에서 그 개정안이 무산된 이후에 김종인 선대위원장하고 네. 서로 연락을 한 것 아닌가 하고 저는 짐작을 했었거든요. 네네. 일단 취임을 하십시오. 그러면 넉 달 동안 잘하시면 그 뒤에 이 임기 제한은 풀릴 수 있습니다. 네. 라고 아마 이야기한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김종인 위원장이 요즘 그 70년대생 경제 두 키워드로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어떤 특정한 이름 석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신다고 보십니까? 알 수는 없는데 네. 특정한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화두 자체는 틀린 화두는 아닙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시대 정신 속에 세대가 좀 더 젊어져야 된다. 네. 40대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네. 또 다음에 중요한 국정과제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본인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자기적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네. 그것도 임기도 내년 3월까지라고 하는데 대통령 후보는 내년 하반기에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3월까지라고 하면서 대통령 후보까지 자기가 직접 결정할 듯이 말하는 것도 앞뒤가 또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충돌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네. 그 본인에 대한 의견들이 하나로 이렇게 순조롭게 수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네요. 오가영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지금 통합당은 쇄신밖에 답이 없는데 외부 인사 영입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걱정입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번에 임명된 선임된 44분의 초선과 재선 이상 5선들을 국민들이 이 어려운 선거에서도 그걸 다시 경쟁을 뚫고 당선시켜 주신 목적과 취지가 당신들에게 맡길 테니까 20대 국회는 실패했지만 21대 국회는 잘해봐라. 알겠습니다. 스스로 개혁하고 쇄신해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걸 외부에 맡기는 것부터가 시작부터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조혜진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